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내 가족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바로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 모두는 변해갑니다. 젊음의 빛이 바래고 사회적 지위는 과거의 것이 되며 세상의 관심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키워나가지만 어떤 이들에게 노년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찬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원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장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자신의 키나 눈동자 색을 바꿀 수 없듯이 깊게 뿌리내린 성격 구조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같은 강력한 개입 없이는 그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어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20대의 젊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면 40년 후 당신이 60대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그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모든 외부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고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인정, 칭찬과 시시에니에 때로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갈구합니다. 마치 연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동차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관계 초기에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새로운 공급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함은 모든 감정의 강도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옷을 새로 사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관계 초기에 제 파트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당신 어깨가 더 넓어 보여. 너무 멋져. 저는 그 칭찬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겠죠. 제 존재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제가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파트너가 같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제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 응. 고마워. 이처럼 시들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칭찬은 더 이상 저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을 나서서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실례지만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제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네요. 저는 활짝 웃으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할 겁니다. 똑같은 칭찬이지만 새로운 공급원으로부터 온 칭찬은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짜릿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노화라는 과정에 대입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평생 의지해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외모, 탄탄한 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사람들을 쉽게 매료시키던 카리스마.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 힘을 잃어갑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던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울 속 자신은 점점 낯설어지고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존재 자체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패닉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끊긴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발버둥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부부가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내 인생을 찾겠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이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행동입니다. 안정된 관계가 주는 편안함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공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극과 공급원을 찾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참 고약한 분,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물론 모든 어르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독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심술궂게 행동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공급 방식의 변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이제 부정적인 관심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할 수는 있구나.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이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야. 이때부터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던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분노가 바로 그들의 새로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통제력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무력해져도 그들은 이 방법을 통해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돈이 있다면 유산을 무기로 자식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는 말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재산은 내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와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가족들의 반응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게임은 바로 손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평생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그들이 손주들에게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신합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으며 러브 바밍을 시전합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아이들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는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가장 효과적인 긍정적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잔인한 목적인데 그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자신의 아이에게 쏟아붓는 부모를 보며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나에게는 왜 저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문제였던 걸까? 이는 자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손주에 대한 미묘한 질투심을 유발하며 가족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나이든 나르시시스트는 이처럼 손주에게는 칭찬을, 자식에게는 고통을 동시에 줌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공급을 한 번에 얻는 매우 교활한 심리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비극적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시작된 삶은 늙어가면서 그 인정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 주변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희망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통찰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내 가족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바로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 모두는 변해갑니다. 젊음의 빛이 바래고 사회적 지위는 과거의 것이 되며 세상의 관심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키워나가지만 어떤 이들에게 노년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찬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원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장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자신의 키나 눈동자 색을 바꿀 수 없듯이 깊게 뿌리내린 성격 구조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같은 강력한 개입 없이는 그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어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20대의 젊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면 40년 후 당신이 60대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그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모든 외부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고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인정, 칭찬과 시시레니에, 때로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갈구합니다. 마치 연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동차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관계 초기에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새로운 공급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함은 모든 감정의 강도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옷을 새로 사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관계 초기에 제 파트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당신 어깨가 더 넓어 보여. 너무 멋져. 저는 그 칭찬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겠죠. 제 존재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제가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파트너가 같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제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 응. 고마워. 이처럼 시들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칭찬은 더 이상 저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을 나서서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실례지만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제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네요. 저는 활짝 웃으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할 겁니다. 똑같은 칭찬이지만 새로운 공급원으로부터 온 칭찬은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짜릿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노화라는 과정에 대입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평생 의지해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외모, 탄탄한 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사람들을 쉽게 매료시키던 카리스마,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 힘을 잃어갑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던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울 속 자신은 점점 낯설어지고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존재 자체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패닉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끊긴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발버둥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부부가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내 인생을 찾겠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이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행동입니다. 안정된 관계가 주는 편안함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공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극과 공급원을 찾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참 고약한 분,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물론 모든 어르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독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심술궂게 행동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공급 방식의 변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이제 부정적인 관심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할 수는 있구나.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이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야. 이때부터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던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분노가 바로 그들의 새로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통제력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무력해져도 그들은 이 방법을 통해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돈이 있다면 유산을 무기로 자식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는 말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재산은 내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와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가족들의 반응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게임은 바로 손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평생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그들이 손주들에게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신합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으며 러브 바밍을 시전합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아이들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는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가장 효과적인 긍정적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잔인한 목적인데 그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자신의 아이에게 쏟아붓는 부모를 보며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나에게는 왜 저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문제였던 걸까? 이는 자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손주에 대한 미묘한 질투심을 유발하며 가족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나이든 나르시시스트는 이처럼 손주에게는 칭찬을, 자식에게는 고통을 동시에 줌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공급을 한 번에 얻는 매우 교활한 심리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비극적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시작된 삶은 늙어가면서 그 인정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 주변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희망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통찰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길.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내 가족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바로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 모두는 변해갑니다. 젊음의 빛이 바래고 사회적 지위는 과거의 것이 되며 세상의 관심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키워나가지만 어떤 이들에게 노년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찬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원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장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자신의 키나 눈동자색을 바꿀 수 없듯이 깊게 뿌리내린 성격 구조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심리치료와 같은 강력한 개입 없이는 그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어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20대의 젊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면 40년 후 당신이 60대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그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모든 외부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고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인정, 칭찬과 시시레니에 때로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갈구합니다. 마치 연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동차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관계 초기에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새로운 공급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함은 모든 감정의 강도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옷을 새로 사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관계 초기에 제 파트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당신 어깨가 더 넓어 보여. 너무 멋져. 저는 그 칭찬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겠죠. 제 존재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제가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파트너가 같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제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 응. 고마워. 이처럼 시들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칭찬은 더 이상 저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을 나서서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실례지만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제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네요. 저는 활짝 웃으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할 겁니다. 똑같은 칭찬이지만 새로운 공급원으로부터 온 칭찬은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짜릿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노화라는 과정에 대입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평생 위지해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외모, 탄탄한 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사람들을 쉽게 매료시키던 카리스마.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 힘을 잃어갑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던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울 속 자신은 점점 낯설어지고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존재 자체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패닉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끊긴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발버둥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부부가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내 인생을 찾겠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이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행동입니다. 안정된 관계가 주는 편안함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공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 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극과 공급원을 찾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참 고약한 분,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물론 모든 어르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독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심술궂게 행동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공급 방식의 변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이제 부정적인 관심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할 수는 있구나.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이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야. 이때부터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던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분노가 바로 그들의 새로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통제력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무력해져도 그들은 이 방법을 통해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돈이 있다면 유산을 무기로 자식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는 말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재산은 내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와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가족들의 반응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게임은 바로 손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평생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그들이 손주들에게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신합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으며 러브 바밍을 시전합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아이들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는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가장 효과적인 긍정적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잔인한 목적인데 그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자신의 아이에게 쏟아붓는 부모를 보며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나에게는 왜 저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문제였던 걸까? 이는 자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손주에 대한 미묘한 질투심을 유발하며 가족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나이든 나르시시스트는 이처럼 손주에게는 칭찬을, 자식에게는 고통을 동시에 줌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공급을 한 번에 얻는 매우 교활한 심리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비극적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시작된 삶은
늙어가면서 그 인정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 주변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희망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통찰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내 가족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바로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 모두는 변해갑니다. 젊음의 빛이 바래고 사회적 지위는 과거의 것이 되며 세상의 관심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키워나가지만 어떤 이들에게 노년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찬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원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장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자신의 키나 눈동자색을 바꿀 수 없듯이 깊게 뿌리내린 성격 구조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같은 강력한 개입 없이는 그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어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20대의 젊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면 40년 후 당신이 60대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그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모든 외부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고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인정, 칭찬과 시시레니에 때로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갈구합니다. 마치 연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동차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관계 초기에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새로운 공급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함은 모든 감정의 강도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옷을 새로 사 입었다고 가정해봅시다. 관계 초기에 제 파트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당신 어깨가 더 넓어 보여. 너무 멋져. 저는 그 칭찬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겠죠. 제 존재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제가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파트너가 같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제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 응. 고마워. 이처럼 시들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칭찬은 더 이상 저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을 나서서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실례지만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보세요. 제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 기분이 정말 좋네요. 저는 활짝 웃으며 온몸으로 기쁨을 표현할 겁니다. 똑같은 칭찬이지만 새로운 공급원으로부터 온 칭찬은 훨씬 더 강력하고 신선한 자극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나르시시스트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사람, 새로운 관계를 찾아 헤매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기존의 관계에서는 더 이상 짜릿한 만족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원리를 노화라는 과정에 대입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평생 의지해왔던 가장 강력한 무기들을 하나씩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젊고 매력적인 외모, 탄탄한 몸, 사회적인 지위와 명성, 사람들을 쉽게 매료시키던 카리스마. 이 모든 것들이 세월의 풍파 속에 힘을 잃어갑니다. 과거에는 가만히 있어도 쏟아지던 사람들의 관심과 칭찬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거울 속 자신은 점점 낯설어지고 세상은 더 이상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뼈아픈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한 상실감을 넘어 존재 자체가 소멸될지 모른다는 극심한 공포로 다가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그들의 패닉이 시작됩니다. 공급이 끊긴 나르시시스트는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방식으로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발버둥은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상처를 주는 자기 파괴적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수십 년간 아무 문제 없어 보이던 부부가 갑자기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를 본 적 있으신가요? 겉으로는 아무런 다툼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이 내 인생을 찾겠다며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나르시시스트라면 이것은 충분히 설명 가능한 행동입니다. 안정된 관계가 주는 편안함은 더 이상 그에게 아무런 공급을 해주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가 희미해져가는 것을 견딜 수 없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자극과 공급원을 찾아 떠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공급 부족이라는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나르시시스트는 주변 사람들을 더욱 가혹하게 대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가장 가까이에 있는 배우자나 자식들은 그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립니다. 혹시 여러분의 할머니나 할아버지를 떠올렸을 때 참 고약한 분, 말 한마디로 사람 마음에 비수를 꽂는 분이라는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물론 모든 어르신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유독 주변 사람들을 못살게 굴고 심술궂게 행동하는 노인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를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넘기지만 그 이면에는 바로 이 공급 방식의 변화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더 이상 얻을 수 없게 된 그들은 이제 부정적인 관심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인하려 합니다. 그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사랑받을 수는 없지만 사람들을 화나게 하거나 상처받게 할 수는 있구나. 내 말 한마디에 저들이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니 나는 아직 죽지 않았어. 나는 여전히 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존재야. 이때부터 그들은 의도적으로 주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가족들이 모인 자리에서 일부러 아픈 곳을 찌르는 말을 던지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아 분위기를 험악하게 만듭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과 분노가 바로 그들의 새로운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사람들을 괴롭힘으로써 자신의 통제력과 존재감을 확인하는 비극적인 생존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신체적으로 약해지고 경제적으로 무력해져도 그들은 이 방법을 통해 여전히 자신이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은 더욱 교묘하고 잔인한 형태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만약 그들에게 돈이 있다면 유산을 무기로 자식들을 통제하고 위협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내 말 듣지 않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라는 말로 자식들을 좌지우지하며 자신의 권력을 확인합니다. 심지어는 내 모든 재산은 내가 키우는 고양이에게 물려줄 것이다. 너희 같은 자식들에게는 한 푼도 줄 수 없어 와 같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며 가족들의 반응을 즐기기도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게임은 바로 손주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자녀에게는 평생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그들이 손주들에게는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인자하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변신합니다. 그들은 손주들에게 값비싼 선물을 사주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퍼부으며 러브 바밍을 시전합니다. 이 행동에는 두 가지 목적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 순수한 아이들로부터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최고야 라는 찬사와 사랑을 받으며 가장 효과적인 긍정적 공급을 얻는 것입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더 잔인한 목적인데 그 모습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보란듯이 보여줌으로써 그들에게 깊은 상처와 혼란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평생 부모에게 받지 못했던 그 사랑을 자신의 아이에게 쏟아붓는 부모를 보며 이런 생각에 잠깁니다. 나에게는 왜 저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내가 문제였던 걸까? 이는 자녀의 마음을 뒤흔들고 부모에 대한 원망과 손주에 대한 미묘한 질투심을 유발하며 가족 관계의 균열을 만듭니다. 나이든 나르시시스트는 이처럼 손주에게는 칭찬을, 자식에게는 고통을 동시에 줌으로써 두 가지 형태의 공급을 한 번에 얻는 매우 교활한 심리 게임을 벌이는 것입니다. 결국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의 삶은 비극적인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갈구하며 시작된 삶은 늙어가면서 그 인정이 사라질까 봐 두려워 주변 사람들을 더욱 괴롭히는 형태로 변질됩니다. 그들은 사랑받기 위해 시작했지만 결국 주변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며 생을 마감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이런 분이 있다면 그들을 바꾸려는 헛된 희망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행동이 당신의 잘못이 아님을 기억하고 당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건강한 경계선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세월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흐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타인의 인정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스스로를 채워나가는 지혜로운 노년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이 통찰이 필요한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와 계속 함께해 주신다면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날에 평화와 이해가 가득하기를. 안녕하세요. 우리 삶의 깊이를 더하는 지식과 통찰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우리 주변, 어쩌면 바로 내 가족 안에 있을지도 모르는 한 유형의 사람들에 대한 깊은 탐구입니다. 바로 나이 들어가는 나르시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월의 흐름 앞에 우리 모두는 변해갑니다. 젊음의 빛이 바래고 사회적 지위는 과거의 것이 되며 세상의 관심은 더 이상 우리를 향하지 않을 때가 찾아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과정을 받아들이며 내면의 성숙과 지혜를 키워나가지만 어떤 이들에게 노년은 견딜 수 없는 공포와 절망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평생을 타인의 인정과 찬사, 즉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라는 에너지원에 의존해 살아온 사람들에게 늙어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들의 주된 에너지 공급원이 고갈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그리고 그들 주변 사람들에게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어둡고 복잡한 심리적 여정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 좀 나아지겠지, 철이 들겠지라고 기대하지만 안타깝게도 나르시시스트는 나이가 든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 그들의 행동은 더욱 파괴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방향으로 악화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단순한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성격 장애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하루아침에 자신의 키나 눈동자색을 바꿀 수 없듯이 깊게 뿌리내린 성격 구조는 시간이 흐른다고 저절로 변하지 않습니다. 전문적인 심리 치료와 같은 강력한 개입 없이는 그들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늙어갈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20대의 젊은 나르시시스트와 관계를 맺고 있다면, 그리고 언젠가 그가 변할 것이라는 희망으로 그 관계를 붙들고 있다면 40년 후 당신이 60대가 되었을 때에도 똑같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절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나르시시스트에게 공급이란 정확히 무엇일까요? 나르시시스트적 공급이란 그들의 존재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모든 외부적 반응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하고 내면을 채울 능력이 없습니다. 겉으로는 세상에서 가장 자신만만해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은 텅 비어 있고 스스로를 가장 혹독하게 비판하는 목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이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의 인정, 칭찬과 시시에니에 때로는 두려움이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적 반응을 갈구합니다. 마치 연료 없이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는 자동차처럼 그들은 타인의 관심이라는 연료가 없으면 존재 자체가 무너져 내립니다. 관계 초기에 그들이 당신에게 쏟아부었던 열정적인 관심과 칭찬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새로운 공급원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으려는 필사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공급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익숙함은 모든 감정의 강도를 무디게 만들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아주 멋진 옷을 새로 사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관계 초기에 제 파트너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잘 어울린다. 당신 어깨가 더 넓어 보여. 너무 멋져. 저는 그 칭찬에 기뻐하며 진심으로 고마워하겠죠. 제 존재가 빛나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고 제가 똑같은 옷을 입었을 때 파트너가 같은 말을 해준다고 해도 제 반응은 예전 같지 않을 겁니다. 아, 응. 고마워. 이처럼 시들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그 칭찬은 더 이상 저에게 신선한 에너지를 주지 못하는 유효기간이 지난 연료와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집을 나서서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다가와 실례지만 그 옷 정말 잘 어울리시네요. 라고 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제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 180도 달라질 겁니다. 아, 이거요? 감사합니다.